자, 오늘 집합 하도록 할게요. 집합을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건 아니고, 왜냐면 이건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설명할 부분이 되면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요 개념 파트는 일단 넘어가고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앞부분은 일단 풀어보시고, 요거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따로 질문 여긴 받아줄 테니까 여기 말고 좀 넘어가셔서 이제 18번까지 부분집합 개수까지 갑시다. 자, 이렇게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을 했을 때 A1서부터 AN까지 총 원소의 개수는 n개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때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얘기하면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2n승계라고 대답을 하죠. 그죠? 자, 그게 왜 2n승계가 되는지는 이런 거죠. A1이 부분 집합에 들어가거나 또는 안 들어가거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몇 가지 형태의 행동을 취할 수 있냐면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포함이 되거나 포함이 되지 않거나. 그죠? 각각이 모두 다 두 가지씩을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전부 다 곱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가지가 된다? 이 n승계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진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부분 집합은 공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자신까지 오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자기 자신은 같은 거니까, 그지? 같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진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빼기 1과 같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원소인 원소 A1, A2, A3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포함이 되더라면 원래 포함이 되거나 포함이 되지 않거나 두 가지 행동이었는데 A1은 포함시켜라, A2도 포함시켜라, A3도 포함시켜라 라고 하면 두 가지 행동이 몇 가지로 줄어들어?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의 n제곱이 아니라 이때는 2의 n에서 몇 승계를 빼는 거냐면 3승계를 빼더라 이렇게. 그죠? 2n-3승계다. 또는 어떤 특정한 원소 A4랑 A5를 포함하지 않게 되더라면 포함하는 것이 아니게 되더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행동 가지수가 다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니까 2n-2승이다. 즉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을 싹 다 지수에서 빼주면 되더라는 거지. 그지? 자,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죄송해요. 일단 18번부터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63개다. 그럼 진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개수가 63개라는 거니까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총 몇 개가 되냐면 64개, 즉 2의 몇 승계예요? 6승계가 되는 거지, 그지? 자, 2의 6승계면 원소가 몇 개인 거야? 6개. 그렇죠. 그래서 A 원소의 개수는 6개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풀기 시작해서 쭉쭉쭉 넘어가서 23번을 볼까요?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2를 더한 것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와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의 차가 64개이다 라고 했어요. 자, 부분 집합을 알려면은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되죠. 그죠? 지금 둘 다 모르니까 한 친구를 미지수로 둘까요? A에 있는 친구를 n이라고 두시면 그러면 B에 있는 친구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겠네. 그지? 따라서 그때 B에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 플러스 1승계고 A에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니까 걔네들을 뺀 것이 몇 개가 나왔더라고? 64개가 나왔다.
자, 2의 거듭 제곱을 뺄 때는 이게 공통인수가 2의 n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n제곱으로 묶어보면 2 빼기 1 이퀄 64 되니까 요건 1이니까 없애버리고요. 2의 n승이 64가 되면 따라서 n은 몇 개? 6개가 되더라. 자, 이 문제에서는 A의 원소의 개수 찾으라고 한 거니까 제가 A의 원소의 개수 n개라고 잡았으니까 n은 6개다.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죠. 자, 또 넘어가셔서 자, 24번.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인데 A가 원소가 1, 2, 3, 4, 5 5개를 갖고 있대요. 자, 그럴 때 1, 2는 갖고 1, 2는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5는 원소로 갖지 마라, 포함시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할 때는 지수에서 빼주는 거라 그랬지. 그지? 들어가는 거 2개, 안 들어가는 거 하나니까 총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승계에서 몇 개를 빼야 된다고요? 3개를 빼더라. 그죠? 따라서 2의 제곱계다. 간단한 문제들이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쭉쭉 넘어가서 28번 가볼까요? 28번에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A는 X바, X가 뭐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냐면 K 이하의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죠? 자, 원소 나열법으로 따지면은 그냥 1서부터 두두두두두 가서 제일 큰 수가 K가 된다. 이 소리인 거죠. 그죠? 제가 조건제시법이랑 원소 나열법도 이렇게 적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틀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가 X의 개수가 총 몇 개냐면 128개더라. 128개는 2의 7승계니까 이렇게 좀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가에서 보시면 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X가 A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은 맞는데 나에서 보시면 1이 X에 포함되어 있고 2랑 3은 X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라고 했죠. 그죠? 제가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어떤 특정한 원소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전부 다 모든 개수들은 지수에서 빼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포함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총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 X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A가 몇 개인지 찾아봤더니 K개네. 그지? 그래서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승인데 그 중에 3개는 포함하고 포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3을 빼줬어. 그지?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가 몇 개가 됐다고? X의 개수가 2의 7승계가 되었더라. 따라서 K는 10이다. 이렇게. 자, 29번도 한번 봐볼까요?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1, 2, 3 당당당당 해서 10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 2를 포함하고 X가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었을 때 X의 개수가 32개, 즉 2의 5승계가 되더라요. 자, 그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일단 저 위에 써져 있는 것 중에 요 말 있죠? 요 말을 읽는 방법이 다 있죠. 그죠? 어떻게 읽냐면 X는 원소 1, 2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 이렇게 읽는 거죠. 그죠? 자, 읽을 때는 X는 1, 2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죠? 자, A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2의 거듭제곱이 생길 텐데 1, 2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그 거듭제곱에서 2를 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직 제가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냥 2n승계라고 할게. 거기에서 1, 2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2개를 뺐어요. 이렇게 2의 n-2승을 했어. 했더니 X의 개수가 몇 개 나왔대? 2의 5승계가 나왔대. 그렇다는 얘기는 n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7개라는 얘기죠. 자, 원소가 7개만 되면 돼. 단 그 원소 7개 안에는 1하고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치? A가 뭐냐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라고. 원소의 개수가 7개네? 그러면은 14부터 7개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반드시 누구를 갖고 있어야 돼? 7개 중에 1, 2를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됐니? 자, 그러면 A는 7개는 7개인데 그 중에 2개는 1하고 2는 반드시 갖고 있어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서부터 10 중에 이제 5개가 남을 텐데 그 5개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가장 큰 수부터 오면 되겠지. 그지? 10, 9, 8, 7, 6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죠? 이러면 이제 A 원소가 가장 최대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문제들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인 거니까 차근차근 한번 가봅시다. 뭐냐면은 32번. 자, 집합 AN이 X바, X는 N분의 K가 되고요. 문제에서 단 K는 0 이상, N 이하의 뭐라 그랬어? 정수라 그랬죠. 정수라 그랬어요. 자, X가 N분의 K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N분의 K라는 이 친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부등식에서 N분의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요 부등식을 N으로 나눠주게 되면 0 이상 N분의 K가 1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저 N분의 K는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친구인 거고 그때 K는 0과 N 사이에 있는 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때 문제에서 또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요? 기억. 집합 AN의 원소의 개수는 AN의 원소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다. 한번 세볼까요? 한번 세볼까? K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K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봐. 0서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인 거지, 그지? 정수에서 둘 다 등호 포함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되는 거죠. 즉 K가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개다? N 플러스 1개가 맞다. 그래서 기억은 AN의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이렇게 A4가 A2에 포함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직접 해보면 돼. 처음에 잘 와닿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해보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A는 어떤 친구냐면 N이 이제 2일 때지. 그지? N이 2일 때니까 K가 0과 2 이하인 거죠. 맞니? 따라서 이때 X바,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K를 의미하는 거고 그때 K는 0 이상 2 이하인 정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0, 1, 2, 3개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대입해보면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했을 때는 0, 2분의 1, 2분의 2 이렇게 되더라고. 뭐 물론 2분의 2는 1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A사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조건제시법을 한번 써보면 X바, X는 누가 되는 거냐면 4분의 K가 되는 것이고 그때 K는 0 이상 4 이하의 정수인 거잖아요. 그죠? K가 될 수 있는 게 또 누구야? 0서부터 4까지잖아. 그걸 여기에다가 직접 넣는다고 생각해보면 원소나열법을 해봤더니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짜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는 누구랑 누구 들어가? 0이랑 2분의 1이랑 1 들어가지. 0, 2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A2가 A4에 포함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돼 있네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유는 틀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에 보시면은 A랑 A3의 합집합이 A6에 포함되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전에 제가 A2는 다 구해놨고요. 0, 2분의 1, 1인 거 구해놨잖아, 그지? 자, 이거 이제 봤으면은 A3 누군지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아? A3이 0, 3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1인 거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A6도 찾아볼까요? A6은 0, 6분의 1, 6분의 2는 3분의 1인 거고 6분의 3은 2분의 1, 6분의 4는 3분의 2, 6분의 5,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자, A2랑 A3을 합친 것이 합집합이 A6에 포함이 되니? 라고 물어봤네요. 그죠? 포함돼요? 안 돼요?
0, 2, 1, 0, 2, 2분의 1, 1 다 들어있지? 0, 3분의 1, 3분의 1, 0, 3분의 1, 3분의 1 다 들어있잖아. A도 포함, A, 3도 포함이니까 합집합이 포함되는 건 맞겠죠, 그죠? 이것은 더블뱅이. 그래서 32번 답은 3번이더라. 자, 그 다음 거는 이제 집합이 이제 서로소인 경우. 자, 집합이 서로소인 경우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런 얘기긴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 밑에도 나와 있다시피 A 차집합 B를 했을 때 그냥 A가 나오거나 B 차집합 A를 했을 때 그냥 B가 나오기도 하죠. 왜?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뺐을 때 아무것도 안 빠진다 이런 소리인 거잖아. 그 다음 세 번째는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B는 A의 여집합에 포함되기도 하죠, 그죠?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가 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뭐 3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3과 서로소인 거, 겹치지 않는 거를 찾아라 라고 했잖아요. 답은 4번이네요, 그죠? 안 겹치는 거. 이거 너무 쉽죠, 이런 거는. 자, 35번 한번 가볼까요? 35번. 집합 U가 8 이하의 자연수래. 1, 2, 3, 당당당당 8. 자, A가 7이고요. B가 X바 X는 K 플러스 1 이하의 자연수인 거죠. 왜냐하면 집합,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래서 집합 B를 마찬가지로 원소대입법을 하면 1, 2, 당당당당 가서 제일 큰 수가 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교집합 A, B가 서로소가 되도록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모든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K가 제일 작은 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K가 1이면 얘가 1에서부터 2까지인 거잖아요. 그럼 7이랑 당연히 교집합 없죠. 그죠? 1, 2, 3, 4, 5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6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얘가 7이 돼버리니까 교집합 생겨지겠죠. 그죠? 그래서 1서부터 5까지가 되고 이 모든 친구들의 합은 15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40번 볼까요? 자, 40번을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적혀져 있는 거를 원소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다 원소 내용법으로 하나하나 적고 있어요. 자, A는 1, 2, 3, 4, 5라고 적혀져 있었고요. B는 X바 X는 홀수인데 12i 자연수 중에 홀수니까 1, 3, 5, 7, 9. 그 다음에 C도 9의 양의 약수니까 1, 3, 9 이렇게. 요것에 대하여 집합 B 차집합 C 친구랑 교집합 A의 여집합 요것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영역을 뭐 찾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식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가장 이해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얘를 식을 바꿔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B차집합 C가 뭘 의미하는지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B랑 C 중에 겹치는 걸 제외하라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집합에 A, 여집합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차집합을 집합 연산기호로 바꾸게 되면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있는 것에다가 여집합 이렇게 바뀐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는 교집합과 여집합을 보고 이 친구가 B차집합 C라는 친구에서 A라는 집합을 또 차집합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편하잖아. B에서 C 겹치는 거 빼고 또 거기에서 A 겹치는 거 빼주고 이런 얘기인 거잖아. 자, B차집합 C부터 갈까요? B차집합 C는 겹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2하고 3이네요. 얘네들. 9도 겹치네. 이렇게. 남는 거 누구랑 누구만 남아 그러면 5랑 7만 남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차집합 C 5랑 7이랑
A가 겹치는 걸 봤더니 5는 이렇게 또 겹치네요. 나머지 7은 겹치는 거 없지. 자, 그러면 B차집합 C에서 A차집합, 즉 A에서 겹치는 걸 빼라고 했으니까 B차집합 C에서 A차집합을 했을 때 남는 건 누구만 남는다? 7만 남는다. 이렇게 겹치는 거 사라지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한 개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42번, 43번 이제 그림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어 볼래라고 한 거예요. 자, 일단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고 1번서부터 5번까지 뭐가 맞는지를 하나하나 찾고 있으면 조금 불편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 보통 답이 맨 앞에 나와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답이 1번이든지 보기 2번이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오면 시간 절약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보기 맨날 5번의 답이야. 그럼 나는 맨날 5개를 다 하고 있어야 되잖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 이 식을 좀 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 2, 3, 4, 5번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그 식이 보기에 없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같은 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41번에 보시면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있어요. 그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어쨌든 색칠되어 있는 건 A 안쪽이었잖아. 그지? 그 A야, A. A 안쪽인데 이 중에서 C랑 B가 다 없어져. 겹치는 부분 다 없어져 버렸지. A에서. 그 없어졌다는 게 뭐야? 차집합을 해줬다는 뜻인 거잖아요. 자, 차집합을 한 거야. 차집합을 했는데 C만 뺐어? B만 뺐어? 아니면 둘 다 뺐어? 둘 다. 그렇지. 둘 다를 집합기호로 나타내면 이거죠. 그죠?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봤더니 문제에 차집합 내용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있는 거에다가는 무슨 집합 붙인다고? 여집합 붙인다. 자, 이제 이러고 보시면은 답이 2번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2번. 42번도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라고 하면 색깔 칠해진 곳이 여기가 A, B, C라고 돼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대요. 이렇게. A는 A야 이것도. A는 A인데 뭐 쥐새끼가 파먹은 것 마냥 누군가를 파먹었지. 그지? 누군가를 파먹었어. 요 뾰족한 놈을 파먹은 거잖아. 그지? 요 뾰족한 놈이 누구예요? B랑 C의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 그래서 B랑 C의 교집합 부분을 차집합 해버렸대. 없애버렸대. 그랬더니 남는 게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야. 다 얘 보고 이제 또 들어가는 거야. 보기 들어갔더니 또 차집합은 없어. 근데 또 이 내용이네.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뒤에 있는 거에다가 여집합 붙인 거 있을까? 네, 보기 2번에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면 좀 편하더라. 자, 43번.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항상 옳은 것은 벤다이어 색칠한 부분을 식으로 나타낸 것 중에 항상 옳은 것은 자, 이것도 A야. 소속은 A지. 소속은 A인데 B만 뺐어, C만 뺐어, 또 전체를 뺐니? 전체 합집합을 뺀 거지, 그지? 그래서 A 차집합, B 합집합, C를 뺀 거야. 이건 그냥 이 식이 그대로 있네요. 답이 4번. 자, 45번이랑 46번 가볼까요? 그 옆에 문제는 45번 가볼게요. A가 1, 2,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B는 A 플러스 2,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A. 자, A 교집합 B가 얼마나 얘기했냐면 1, 3이다. 오케이. 자, 그때 집합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원소의 합기호를 저 S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S, A 합집합 B. 요거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냥 이런 뜻인 거예요. 자, 한번 가보자. A 교집합 B가 1, 3이네. 겹치는 거 봤더니 1하고 3 나왔대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여기에 1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A에는. 그럼 누가 3이겠니? 당연히
a제곱 플러스 2가 이 친구가 누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제곱이 얼마인 거냐면 1인 것이고요.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총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a가 1일 때 b가 어떻게 변하는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 또 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다 1 다 넣어볼 거예요. 그럼 집합 b는 3, 1,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어 보면 1,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중에 교집합이 1, 3이 되는 친구는 누구냐면 첫 번째 식일 때인 거죠. 그죠? 이렇게 1, 3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가능하더라. 그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근데 제가 합집합 이제 합을 구할 건데 다 이미 써놨잖아. a는 1, 2, 3이고 b는 1, 3,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자, a 합집합 b의 합 개념은 a 집합 원소의 합이랑 b 집합 원소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굴 빼주는 거냐면 교집합은 한번 빼주는 거죠. 겹치는 부분은 두 번 센 거니까. 자, 이렇게. 그죠? 자, a 한번 구해 계산해 볼까요? 1, 2, 3 더해보면 얼마야? 6이지. b는 더해보면 1, 3, 마이너스 2 더하면 2죠. 그래서 2. 빼기. 교집합은 1, 3 두 개니까 4.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가 되더라. 이렇게. 자, 46번. 자, A 교집합 B가 A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A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요거 문제 풀기 전에 포함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자. 포함 관계 어떤 경우냐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요걸 얘기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보자마자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시에 작은 거 큰 거잖아요. 그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그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두 번째, 차집합을 연산기호로 바꾸는 거 좀 전에 설명했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항상 등호가 성립하면 드모르간 법칙 쓸 수 있죠. 드모르간 법칙 전체 부정 써주면 A 여집합, 합집합, B는 공집합의 부정인 전체 집합 U다. 그죠?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은 A가 B에 포함된다도 드모르간 법칙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부정시켜 버리면 A의 부정이 B의 부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아니라 포함 관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식을 쓰는 거는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있어요. 다섯 번째, 이건 식은 아니고 집합 연산부호가 교집합이랑 합집합 두 개가 있는데 A 교집합 B를 했을 때 포함 관계가 생기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답으로. 작은 거랑 큰 거 겹치는 거 따지면 작은 거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작은 거랑 큰 거랑 합칠 때는 당연히 큰 게 나오겠죠. 이렇게. 연산부호를 썼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포함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설명을 왜 했겠니? 연산부호를 썼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나왔어? 포함 관계잖아. 작은 거랑 큰 거랑 겹치는 거 따졌더니 작은 거 나오죠. 따라서 A가 B에 포함되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십니까? 포함 관계 얘기는 수익선 그려서 그리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20이라고 했을 때 11 이상 20 미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 A 부분이 B에 포함이 되려면 B는 짠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누구냐면 A고 여기가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첫 번째
A가 11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겠죠. 왼쪽이니까. 그런데 등호가 항상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을 할 건데 만약에 A가 11이 되면 포함할까요? 안 갖고 있는 친구가 갖고 있는 친구를 포함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등호가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A가 11보다 작다.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A가 마찬가지로 20보다 크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안 갖고 있는 친구는 가지고 있는 친구를 포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공통범위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거 풀어보시면 이게 A 플러스 5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공통부분을 찾을 건데 원래 공통부분은 지금 4초가 11 미만이랑 마이너스 5 미만 요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답이 문제에서는 성립하도록 하는 뭐의 개수를 찾으래? 자연수의 개수. 즉 4보다 크면서 11보다 작은 걸 찾으면 되지. 이렇게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뺀 다음에 1 한 번 더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11에서 4 빼면 7개고 거기서 하나 더 빼면 6개. 이렇게. 자, 이제 넘어가셔서 거기 보시면 18페이지에 집합 연산에 대한 성질과 포함 관계 해가지고 제가 써드린 것까지 여기에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니? 아주 중요하다는 뜻인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47번. 두 부분집합,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 A랑 B가 A가 B에 포함되는 것을 만족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A가 B에 포함됐다 이러면 연습하라고요. 써보라고. 내가 아까 전에 쓴 것처럼 작은 거랑 큰 게 있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이렇게. 손이 멈추면 안 돼 얘들아. 그냥 써야 돼. 보자마자 기계처럼. 사집합은 교집합. 뒤에 있는 것이 여집합. 됐나요? 등식이 성립하면 드모르강 A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집합 U. 그 다음 A가 B에 포함된다의 부정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집합 연산보 A 교집합 B는 작은 거랑 큰 거랑 겹치는 거 따지면 작은 거랑 큰 거랑 합치는 거 따졌을 때는 큰 거. 기계처럼 이렇게 그냥 나와야 돼. 알겠니? 짠 나오고 나온 다음에 자 1번부터 보는 거야. 1번 A 합집합 B가 A냐? A 합집합 B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 작은 거랑 큰 거 있으면 B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근데 문제에는 A라고 써져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A 교집합 B는 작은 거랑 큰 거랑 겹치는 거 따졌을 때는 작은 거 나와야 되는데 B라고 했으니까 또 틀렸다. 그 다음 세 번째 A 차집합 B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나와야 되는데 3번에 A라고 써져 있으니까 또 틀렸다. 됐나요? 그 다음 4번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지 말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지 마시고 4번에는 지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되는 이렇게 물어봤잖아. 내가 말했지 아까 전에 포함관계의 전체 부정도 성립한다고. 그지? 그럼 이게 맞으려면 A 합집합 B가 A 합집합 B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A 합집합 B 하면 누가 나와? 작은 거랑 큰 거 얘기 나오면서 이 친구는 B가 되겠죠. 이렇게 4번 보니까 작은 게 큰 거에 포함되는 거 맞지? 4번 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9번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항상 같은 것은 자,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죠? 이건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유는 A의 B 여집합 그리고 그걸 또 차집합하고 그걸 다시 여집합하고 그걸 다시 또 교집합하고 이 말이 돼?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집합 연산보호로 바꿔서 할 겁니다. 차집합은 연산보호가 아니니까 차집합을 연산보호로 바꾸면 교집합으로 변하고 뒤에 있는 건데 여집합 붙이라 그랬죠. 그죠? 자,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아이고, A였었다. A 교집합. 그 다음에 B 여집합에다 다시 부정 붙이면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B야. 됐니? 자, 이러고 났더니, 얘를 여집합해가지고 다시 바꾼 다음에 또 그걸 연산보호로 열심히 풀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보여야 돼, 눈에. 이게 교집합이 여집합이네. 그지? 요거 두 개 합쳐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 차집합 된다 그랬죠?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구나. 뺀 거구나. 이거는 뭐랑 같은 거야? A 차집합 B랑 같은 거잖아, 그냥. A 차집합 B 찾아보세요. 3번이네요. 자, 50번에 나와 있는 집합 연산도 한번 해볼까? 집합 연산. 거기 지금 A 차집합 C, 그 다음에 합집합, 비교집합 C예요. 지금.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뭐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연산보호로 바꿔가지고 제가 푸는 건 좀 보여드릴게요. 결합법칙, 부배법칙 뭐 이런 거 사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차집합을 연산보호로 바꾸면 A 교집합, C의 여집합. 자, 됐니? 자, 여기에서 공통인 거 찾아. 보이나? 교집합, C의 여집합이 공통이죠. 이렇게 공통일 때는 분배법칙으로 묶을 수 있어. 묶는 방법을 무슨 법칙이라고 했다고 내가? 분배법칙. 그렇지. 왜냐면 시험에서도 다 이런 거 무슨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옆에다 막 쓰는 거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칙인지도 이름은 다 알고 계셔야 돼. 공통인 거 묶는 것도 뭐라고? 분배법칙.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나눠줘서 푸는 것도 분배법칙이지만 묶는 것도 분배법칙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묶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누구냐면 남는 게 A 남고요. 합집합 남고요. B 남잖아요. 그죠? 그 남는 거를 요 괄호에다 써주시면 돼요. A 합집합 B 이렇게. 이러고 나니까 또 이제 요거 보이니? 교집합이랑 C의 여집합. 요거 보이니? 요거 뭘로 변한다고? 차집합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A 합집합 B에서 C를 차집합한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잖아요. 자, 그럼 50번에 있는 A랑 B를 합집합한 다음에 거기서 C랑 겹치는 원소들을 제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1번 갈까요? 자, 여기 51번까지만 풀고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이거 보면 무슨 관계? 뭔 관계? 그렇지, 포함 관계. 보자마자 눈에 띵용 하고 나와야 된다, 그지? 그래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C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C가 B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소리인 거라 그랬죠? 자, 이거에 관련된 식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문제 푸신 거예요. 요거 보고. 첫 번째 기억.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나요? 자, 보시면 집합 연산보호가 얘네 둘은 똑같지. 교집합 교집합으로. 그지? 이때 쓰는 건 그냥 결합법칙이야. A랑 B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A랑 B를 계산을 먼저 해볼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 교집합 B는 작은 거랑 큰 거랑 겹치는 거 따지면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 작은 거. 그렇지. 그 중에 얘는 그래서 누구다? A다. 그래서 계산이 되면 A 교집합 C 이렇게 돼요. 근데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C가 B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지. A랑 C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안 보이죠. 포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A 교집합 C가 A라는 얘기는 포함 관계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 포함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D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가볼까요? 니은 가볼까요?
자, 이것도 연산부 지금 같은 거 보이니? 합집합, 합집합 이렇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때도 결합법칙으로 앞에 두 개부터 먼저 계산하자. A 합집합 B야. 이것도 포함관계에서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작은 거랑 큰 거랑 합치면 누가 나온다고? 큰 거. A랑 B 중에 누구? B가 나와요. 아, B랑 C랑 또 합친데 그 B랑 C랑 또 포함관계였잖아. 그치? B가 더 큰 거였죠? 합집합하면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 B가 나오죠? 우변에 있는 B 나오는 거 맞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A 교집합 C 차집합 B 이것이 공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개념상으로도 그냥 A랑 C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A 교집합 C 한 다음에 B를 전체 드러내는 공집합인 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은데 식으로도 얼마든지 증명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거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 차집합을 집합 연산으로 바꾸려면 교집합 뒤에 있는 거는 여집합 붙여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자, 차집합을 집합 연산부로 바꿨습니다. 됐나요? 자, 그 집합 연산부 지금 똑같은 거 보이니? 보이면 결합법칙 쓸 수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분배법칙도 여기서 쓸 수 있기는 해. 있는데 그냥 여기서 나는 결합법칙 쓸게. 한자라도 좀 줄여서 쓰게. 어깨 아파. 그래서 A 교집합, C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게요. 얘는 그럼 뭐야 얘? C 차집합 B잖아. 근데 C 차집합 B 아까 전에 얼마나 그랬어? 공집합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A 교집합 공집합.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또 누구야? 공. 그렇지. 공으로 공공 공. 그러니까 우변에 공집합 있는 거 맞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맞고 니은도 맞고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 다음 거는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